유하리. 그녀의 이름은 마치 잘 연주된 첼로 선율처럼 낮고 우아했지만 정작 그녀의 삶은 반복 재생되는 흑백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개형 방송사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키디. 유하리. 카메라 앞에서는 냉철한 카리스마로 무장했지만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이름 모를 권태감에 질식할 것만 같았다. 남편, 강태준. 건축가인 그는 한때 하리에게 견고한 성벽이자 안락한 휴식처였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은 그 모든 감정을 풍화시켰다. 이제 그들의 공간에는 익숙함만이 맴돌 뿐 심장이 터질 듯한 설렘이나 짜릿한 긴장감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태준은 나쁜 남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다정했고 하리의 일에 대해 존중했으며 때로는 그녀가 놓치는 소소한 기념일들을 기억해 챙기기도 했다. 문제라면 나쁘지 않음이 너무나도 예측 가능해서 하리에게는 더 이상 어떤 감흥도 주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마치 잘 닦인 유리창 너머의 풍경처럼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였지만 만져지지 않는 그런 관계였다. 하리는 종종 생각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이 안정감이 나를 올가매는 감옥은 아닐까? 그녀의 일상은 시계추처럼 정확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방송국으로 향하고 쉴 새 없이 회의를 하고 편집실에서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그녀는 프로였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냉철한 이성으로 상황을 판단했고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동료들은 그런 그녀를 존경하면서도 어딘가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리 역시 그런 시선이 싫지 않았다. 타인과의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그녀를 더욱 지치게 할 뿐이었다. 하지만 단단해 보이는 그녀의 내면에도 미세한 균열은 존재했다.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죽일 때, 혹은 텅 빈 집안에서 홀로 와인을 마실 때, 이름 모를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무언가, 아주 강렬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그녀의 삶에 새로운 색을 칠해줄, 혹은 이 모든 것을 뒤흔들어 버릴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전조가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히 그녀의 감각 속에서 꿈틀대고 있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그녀의 일상 밑바닥에서는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서서히 몸집을 불리고 있었다. 그 끝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하리 자신조차도. 그렇게 시작된 변화의 바람은 거셌다. 방송국에서 새로 기획한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총괄 책임자로 유하리가 낙점되었고 그녀는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키를 쥔 독립영화 감독 차도윤을 만났다. 첫인상은 뭐랄까 야생마 같았다. 헝클어진 머리, 자유분방한 옷차림, 그리고 세상을 다 아는 듯 오만해 보이는 눈빛까지. 하지만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작품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과 세상의 부조리를 향한 뜨거운 분노는 하리의 가슴 한구석을 강하게 두드렸다. 마치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이상과 열정을 다시 만난 듯한 그런 묘한 기시감이었다. 차도윤. 그는 확실히 강태준과는 다른 종류의 남자였다. 태준이 잘 정돈된 정원수라면 도윤은 거친 들판에서 제멋대로 자라난 야생화였다. 예측 불가능했고 그래서 더 위험하게 매력적이었다. 회의실에서의 첫 만남은 팽팽한 탐색전이었다. 하리는 키디로서 그의 능력을 시험하려 했고 도윤은 그런 하리의 의도를 간파하고 여유롭게 받아쳤다. 유하리 PD님, 작품 경력은 화려하시던데 혹시 너무 안전한 길만 걸어오신 건 아닙니까? 제 다큐는 좀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의 도발적인 질문에 하리는 키식 웃었다. 불편함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동력 아닐까요? 차 감독님? 전 그저 감독님의 그 불편한 진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을 찾고 싶은 겁니다. 물론 시청자들이 채널을 돌리지 않게 만드는 것도 제 일이고요. 탱탱한 신경전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강렬한 자극을 받았다. 하리는 도윤의 거침없는 상상력과 예술가적 고집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고 도윤은 하리의 냉철한 판단력과 추진력에 감탄했다. 함께 밤샘 편집을 하고 촬영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들은 단순한 동료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하리에게 도류는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감각을 일깨우는 존재였다. 그의 스스럼 없는 칭찬, 무심한 듯 건네는 배려, 그리고 가끔씩 부딪히는 시선 속에서 하리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을 느꼈다. 물론 그 설렘의 끝에는 위험이라는 붉은 경고등이 번쩍이고 있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면서 남편 강태준. 그는 여전히 하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존재였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배려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리에게는 답답한 굴레처럼 느껴졌다. 도윤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생생한 감정의 파고는 태준과의 무채색 일상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어느새 하리는 두 남자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이성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경고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도윤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촬영이라는 연분 아래 그들의 만남은 점점 더 잦아졌고 은밀해졌다. 방송국 근처의 허름한 술집, 인적이 드문 새벽의 한강 공원, 심지어는 주말의 짧은 드라이브까지. 그들은 마치 위험한 비밀을 공유하는 공범자들처럼 서로에게 깊숙이 빠져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짜릿한 비밀의 무게만큼 하리의 불안감도 커져만 갔다. 이 위험한 관계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유하리와 차도윤의 비밀 연애는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어졌다. 늦은 밤 편집실에서의 뜨거운 눈맞춤, 촬영을 핑계 삼아 떠난 지방 소도시에서의 하룻밤, 아무도 없는 방송국 비상기단에서의 아찔한 입맞춤. 하리는 마치 10대 소녀처럼 설레면서도 동시에 발갓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그녀의 거짓말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 정교해졌다. 야근, 주말 특근, 갑작스러운 출장. 남편 강태준은 아내의 성공을 묵묵히 응원했지만 하리는 그의 믿음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죄책감은 검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지만 차도윤이라는 달콤한 독배를 참아 놓을 수는 없었다. 그는 하리가 잊고 살았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여성으로서의 본능을 일깨웠다. 그의 거친 숨결, 탐닉하는 듯한 눈빛, 그리고 하리를 향한 직설적인 욕망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하면서도 동시에 강렬하게 사로잡았다. 한편 강태준은 변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아내가 너무 바빠서 혹은 예민해서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하리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많아졌다. 늦은 밤 울리는 의문의 메시지 알림,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낯선 표정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생일날조차 급한 일이 생겼다며 집을 비운 아내. 태준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다. 건축가 특유의 예리함으로 그는 아내의 사소한 변화들을 퍼즐 조각처럼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하리의 잦은 외박, 값비싼 선물들, 그리고 자신에 대하는 미묘하게 달라진 태도.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불길한 가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혹시 내 아내가...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의 밤을 좀먹었다. 그는 하리의 노트북을 열어볼까? 그녀의 휴대폰을 뒤져볼까 수없이 고민했지만 차마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아내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었을까? 아니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일까? 하지만 그의 인내심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하리가 샤워하는 사이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잠금 패턴은 의외로 간단했다. 하리의 생일.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다. 휴대폰은 열리지 않았고 오히려 비밀번호 오류 횟수 초과라는 차가운 경고 메시지만 떠올랐다. 그 순간 태준은 어렴풋이 깨달았다. 자신이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지함이 자신을 얼마나 깊은 절망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지를. 균열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주 사소한 거짓말들로 시작된 그들의 비밀은 이제 서로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리는 도윤과의 위험한 관계를 위태롭게 이어가면서도 태준의 날카로운 시선을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미 남편의 마음속에는 의심이라는 괴물이 자라나 모든 것을 삼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강태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내 유하리를 향한 의심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결국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그는 마치 탐정이라도 된 듯 하리의 노트북을 뒤지고 그녀의 차량의 위치 추적기를 몰래 설치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된다. 하리의 차가 늦은 밤 낯선 남자의 작업실 근처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차도윤 감독. 하리가 새로운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그 남자였다. 하지만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어야 할 마땅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태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의문과 배신감으로 뒤엉켜 격렬한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믿었던 아내의 비밀스러운 행동은 그의 오랜 믿음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하리가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화면에 떠오른 알림. CDY라는 이니셜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오늘 정말 최고였어요. 당신도. 그 뒤의 내용은 잘려 보이지 않았지만 그 짧은 문장만으로도 태준의 심장은 얼어붙는 듯했다. 최근 들어 부쩍 잦아진 하리의 야근, 퇴근 후에도 꺼지지 않던 휴대폰 알림 소리, 그리고 어젯밤 친구와의 약속이라며 늦게 들어온 아내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CDY. 차도윤. 그 남자였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하리의 휴대폰 잠금 해제를 시도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예전에는 자신의 생일이었던 비밀번호가 언제부터인지 바뀌어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문득 지난주 하리가 화장대 앞에서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몰래 웃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은 그 짧은 메시지 한 줄이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듯했다. 보이지 않는 나머지 내용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며 최악의 상상을 부추겼다. 배신감과 분노. 그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날 밤 하리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태준은 조용히 그녀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하리의 손가락을 가져가 지문을 인식시켰다. 찰칵. 잠금이 풀리는 소리와 함께 그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다. 메시지 앱을 열자 CDY와 주고받은 수많은 대화가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오늘 정말 최고였어요. 당신도. 이후로 시작된 대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둘의 셀카 사진과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사진 속 하리는 태준이 알던 그녀가 아니었다. 낯선 미소, 낯선 표정. 메시지에는 다음엔 더 뜨겁게 사랑하자, 자기만 보면 미치겠어 같은 문장들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태준의 심장은 산산조각 났고 동시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행동했다. 아니, 어쩌면 그 침착함은 복수심이 그의 이성을 단단히 붙잡고 만들어낸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하리의 휴대폰을 자신의 휴대폰에 연결해 CDY와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와 사진들을 하나씩 옮기기 시작했다. 화면을 넘길 때마다 드러나는 배신의 흔적들은 그의 가슴을 난도질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증거를 수집했다. 모텔방에서 찍힌 사진들, 하리가 차도인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흐릿한 조명 아래 뒤엉킨 그들의 모습까지. 그는 날짜와 시간을 일일이 확인하며 이 추악한 불륜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그들의 관계가 어디까지 깊어졌는지 머릿속에 치밀하게 정리했다. 모든 증거 수집이 끝난 후 그는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파일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며 이것들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들리라 다짐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처절한 복수뿐이었다. 강태준의 복수는 차갑고 잔인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클라이맥스처럼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움직였다. 다음 날 아침, 유하리가 출근하자마자 태준은 곧바로 행동을 개시했다. 그는 익명으로 만든 이메일 계정을 이용해 하리의 방송국 주요 동료들과 일부 상사들에게 유하리 PD의 숨겨진 얼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메일을 발송했다. 첨부 파일에는 하리와 차도인의 노골적인 애정인각이 담긴 사진들과 두 사람이 나눈 은밀한 대화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이 당신들이 믿고 따르는 유하리 PD의 진짜 모습입니다.
간결하지만 날카로운 메시지와 함께 방송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존경받던 스타키디 유하리의 추악한 스캔들은 순식간에 가장 뜨거운 가십거리로 떠올랐고 동료들의 경멸과 비난, 그리고 상사들의 차가운 외면 속에서 하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올린 명성과 신뢰는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태준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야기는 그가 예상치 못한 더욱 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하리가 차도윤 외에 또 다른 남자와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상대는 같은 방송국 소속의 후배 PD, 한민수였다. 그는 하리에게 오랫동안 연모의 감정을 품고 있었고 하리는 그런 민수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 그와도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이다. 폭로 메일이 방송국 전체에 퍼진 날 하리는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녀는 모든 것이 차도윤과의 관계에 질투심을 느낀 한민수의 소인이라고 단정짓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에게 격렬하게 따져 물었다. 한민수 씨, 당신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게 다 당신이 꾸민 짓이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나 한민수는 차도윤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는 하리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며 되물었다. PD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뭘 어쨌다는 거죠? CDY. 그게 누군데요? 그 순간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하리는 당황했고 민수는 그녀의 반응과 주변 동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자신이 하리의 유일한 남자가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그의 얼굴은 배신감과 모멸감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차도윤 역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격분했다. 자신이 하리의 수많은 남자 중 하나였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하리를 사이에 둔 두 남자, 차도윤과 한민수의 갈등은 사무실을 더욱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유하리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 두 남자의 경멸,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추운들. 그녀는 견령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자신이 만든 거대한 스캔들의 한가운데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방태주는 이 모든 상황을 익명 게시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아내의 이중생활이 상상 이상으로 깊고 추악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경악했다. 그리고 그의 복수심은 더욱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갔다. 이제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아내 유하리의 이중생활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 순간부터 강태준의 세상은 멈췄다. 아니, 멈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파괴되고 남은 잿더미 위에서 그는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곧바로 국내 최고로 손꼽히는 로펌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의 손에는 유하리와 차도윤, 그리고 한민수의 추악한 관계를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들이 들려 있었다. 사진, 메시지, 녹취 파일, 심지어는 그들이 미래를 즐겼던 장소와 시간까지 꼼꼼하게 기록된 문서까지. 변호사는 태준이 내민 자료들을 훑어보며 혀를 내둘렀다. 이 정도면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었다. 태준은 변호사에게 단호하게 요구했다. 이혼 소송과 동시에 차도윤, 한민수 두 사람에게 상간남 소송을 진행해 주십시오. 제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그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게 할 겁니다. 그리고 유하리. 그 여자에게는 단 한 푼의 재산도 나눠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냉정한 결심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변호사는 태준의 의지를 확인하고 즉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유하리에게는 이혼 소장이, 차도윤과 한민수에게는 상간남 소송장이 차례로 전달되었다. 한편 방송국에서의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유하리는 긴급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과 대중들의 비난 속에서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PD로 불렸던 그녀의 몰락은 너무나도 빠르고 처참했다. 차도윤과 한민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업계에서 거의 매장당하다시피 했고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차도윤은 진행 중이던 모든 프로젝트에서 하차당했고 한민수는 대기발령 상태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있었다. 그들 역시 유하리의 또 다른 얼굴에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이니 엎질러진 물이었다. 며칠 후 유하리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강태주는 이미 자신의 짐을 모두 챙겨 떠난 후였다. 식탁 위에는 그가 남긴 이혼 합의서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했던 남자도, 빛나던 커리어도, 그리고 한때 행복했던 가정도.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선택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다. 차가운 것이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의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미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강태주는 차가운 결심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삶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다. 그의 분노는 유하리의 모든 것을 앗아갔고 그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처절한 파국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잿더미뿐인 폐허 위에서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냉혹한 현실뿐이었다. 폭풍이 식슬고 간 자리에는 처참한 잔해만이 남았다. 유하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한때 동경의 대상이었던 그녀는 이제 손가락질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믿었던 동료들은 싸늘하게 등을 돌렸다. 불륜 스캔들과 두 남자 사이에서의 양다리라는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켰다. 남편 강태주는 냉정했다. 그는 하리의 눈물에도 뒤늦은 후회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니 그의 마음은 돌아섰고 남은 것은 배신에 대한 응징뿐이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얻어낸 모든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혼 소송과 함께 차도윤과 한민수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불 보듯 뻔했다. 유하리는 이혼 소송에서 철저히 패배했고 위자료는커녕 재산 분할에서도 빈손으로 쫓겨나다시피 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명예와 부는 춘기루처럼 사라졌다. 강태주는 그녀와의 결혼 생활 동안 쌓아올렸던 모든 것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한 후 미련 없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다. 그의 뒷모습에는 상처 입은 자의 슬픔과 복수를 완성한 자의 냉혹함이 공존했다. 그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다. 차도윤과 한민수 역시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다. 상간남 소송에서 패소하며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되었고 사회적 명성 또한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들은 뒤늦게 유하리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한때 서로를 뜨겁게 탐닉했던 세 남녀의 관계는 결국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파멸만을 남긴 채 끝이 났다. 유하리는 홀로 남겨졌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선택의 결과를 뼈저리게 곱씹으며 절망했다. 한순간의 쾌락과 거짓된 설렘이 가져온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다. 익숙함에 대한 권태, 새로운 자극에 대한 갈망이 결국 그녀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것이다.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었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잿더미가 된 인생과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죄책감뿐이었다. 대신은 달콤했지만 그 끝은 쓰디썼고 복수는 통쾌했지만 결국 모두에게 깊은 상흔만을 남겼다. 사랑과 욕망, 배신과 복수가 뒤엉켜 만들어낸 이 비극적인 교향곡의 마지막 악전은 그렇게 처절한 침묵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